빨간 머리엔. 어릴 적 재밌는 만화로만 봤던 빨간 머리엔. 기억에 남는 건 빨간 머리엔 그리고 다이애나, 집과 풍경들, 뭐 이 정도? 딱히 재미있게 봤었지 이엔 생각나는 게 없었다. 어릴 적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TV를 봤던 것 같다. 초긍정 에너지를 가진 소년, 소녀 빨간 머리엔. 많은 명언들이 담겨 있다기에 N의 매력이 궁금하여 책을 구입하게 되었다. 읽다 보니 N의 상상력과 생각에 홀릭되어 간다. 이 책을 읽게 된 것을 감사하게 여기며 혼자 읽기 아까워 잘 만들어 놓은 책을 재미있게 읽어보고 싶은 마음에 올려봅니다. 소리내어 읽다 보면 입은 마르고 힘은 들지만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게 되어 기분이 좋아집니다. 먼저 책 표지글과 작가 소개, 그리고 작품 해설, 작가 연보 읊어드릴게요. 책 표지에 나와 있는 명언들 2개 먼저 읽고 갈게요. 이 길 모퉁이를 돌면 무엇이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전 가장 좋은 게 있다고 믿을래요. 너무 오래 슬픔에 빠져 있기엔 세상이 참 흥미롭지 않나요? 네, 이걸 보고도 더 많은 명언들이 안에 있을 것 같은 기대감에 아주 재밌게 제가 읽기 시작했는데요. 자, 먼저 작가 소개해 드릴게요. 루시 모드 몽고메리. 자신을 닮은 사랑스러운 캐릭터 앤의 이야기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은 작가. 캐나다 여성 최초로 문학예술 왕립학회 회원이 되었고 대영제국 훈장을 받았다. 캐나다 세인트 로렌스만에 위치한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서 나고 자랐다. 생후 21개월 만에 어머니를 잃고 캐번디시에서 우체국을 경영하는 외조 부모의 손에 맡겨서 자랐는데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뛰놀며 섬세한 감수성과 작가적 재능을 키웠다. 앤 이야기 속 서정적인 묘사와 표현들은 이때의 경험에 기반한 것이다. 11살에 우연히 이웃 독신남매의 집에 어린 조카딸이 와서 사는 것을 보고 짧은 글을 썼던 것이 훗날 빨간머리 앤의 모티브가 되었다. 재혼한 아버지와 잠시 함께 살았지만 계모와의 불화와 향수병으로 캐번디시로 돌아왔다. 샬럿타운의 프린스 오브 웨일스 대학과 헬리팩스의 델하우지 대학을 졸업하고 교직에도 몸담았지만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다시 캐번디시로 돌아와 외할머니를 도와 우체국을 운영했고 기자로 근무하면서 빨간머리 앤을 완성했다. 처음에는 여러 출판사들이 외면해서 겨우 출판했는데 이듬해인 1908년 미국에서 출간된 후 세계적인 인기를 끌어 에이버니의 앤, 레드먼드의 앤 등 10편의 속편을 발표했다. 1942년 토론토에서 68세로 숨을 거두었고 유해가 고향으로 옮겨져 캐번디시에 묻혔다. 네, 작품 해설. 삶을 긍정하고 사랑한 희망의 아이콘 앤 셜리. 1970년대와 1980년대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라면 빨간머리 앤을 주근깨 빼빼 마른 빨간머리 앤이란 주제곡과 만화영화로 먼저 접했을 것이다.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이라도 초록 지붕집에 사는 빨간머리 앤이 상상력 풍부한 고아 소녀고 예쁜 길이나 풍경에 이름 붙이기를 좋아한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었다. 프린스 에드워드 섬의 작은 시골 마을 에이번리에 사는 매슈 커스버트와 마릴라 커스버트 남매는 나이가 들어 힘이 붙이자
농장 일을 거들 남자아이를 입양하려 하지만 착오가 생겨 11살의 고아 소녀 앤셜리를 맡아 키우게 된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자기를 반기지 않는 사람들과 일손을 빌리려는 사람들 사이를 전전하다가 처음으로 집다운 집에 살게 된 앤셜리는 원래 이름보다 로맨틱한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하고 상상할 거리만 눈에 띄면 몽상에 빠져들어 하던 일을 까먹기 일순 못 말린 실수투성이 아이였다. 본래 풍부한 상상력을 타고나기도 했지만 어린 시절 앤을 둘러싼 고되고 외로운 일상이 감수성 넘치는 소녀를 더 상상 속으로 밀어넣었을 것이다. 책장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골짜기에서 메아리치는 자기 목소리에 이름을 붙여 상상 속 친구들을 만든 것도, 고아원 앞의 앙상하고 처량한 나무들이 자신의 처지 같아 마음 아파한 것도 어찌 보면 모두 어린아이가 감당하기 힘든 외로운 울림의 반영이었을 테니 말이다. 저자 몽고메리의 삶이 투영된 빨간머리 앤. 앤의 외로움은 작가 자신의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도 밝고 꿋꿋하게 자라나 능력을 갖춘 어엿한 숙녀가 되는 앤셜리의 인생은 작가 몽고메리의 것과 닮았다. 물론 앤셜리의 외모는 당시 무성영화 시대를 주름잡던 아름다운 여배우 에벌린 네즈빗의 사진을 보고 영감을 떠올렸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예쁘지 않은 주근깨 투성이로 기억하는 어릴 적 얼굴과 달리 성장한 앤을 예쁘고 근사하다고 심심찮게 표현하는 것도 이런 이유였을 것이다. 루시모드 몽고메리는 1874년 11월 30일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서 태어났다. 태어난 지 21개월 만에 어머니가 세상을 뜨자 아버지는 재혼하여 서부로 떠나면서 어린 몽고메리를 캐번디시의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에게 맡겼다. 이 시골 마을에서 몽고메리는 앤과 같은 감성을 키우고 샬럿타운의 지역신문에 시를 발표하며 작가로서 재능을 가꾸었다. 캐번디시에 살던 어린 시절 잘못 입양된 11살짜리 고아 여자아이의 이야기를 쓴 적이 있는데 그 이야기가 빨간머리 앤의 기초가 되었다. 또 소설 속에서 앤이 다닌 퀸스 학교의 모델이 된 샬럿타운의 프린스 오브 웨일스 대학과 헬리팩스의 델하우스지 대학을 졸업한 뒤 직접 교편을 잡기도 했고,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는 외할머니를 도우려고 캐번디시로 돌아와 우체국일을 했다. 그리고 이곳에서 캐번디시의 들판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 앉아 주로 황혼이 내린 저녁에 집필하며 자신의 삶이 투영된 빨간머리 앤을 완성했다. 그리고 빨간머리 앤의 성공에 힘입어 앤의 대학생활과 결혼생활을 비롯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일대기를 여러 권의 속편으로 발표했다. 앤 시리즈의 속편들은 안타깝게도 본편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지는 못했다. 빅토리아 시대의 소녀들의 꿈과 상상. 빨간머리 앤의 배경으로 추정되는 1870년대와 1880년대는 소설의 무대인 프린스 에드워드 섬이 영국의 식민지에서 영국령 캐나다 자치연방으로 독립된 직후였다. 세계 곳곳에서 이민자들이 새로운 땅을 개척하겠다는 꿈을 안고 캐나다를 찾아왔고,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되어 건물에는 전기불이 들어왔다. 그러나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롱불을 밝히는 시골 마을의 작은 집에 살았고, 캐나다로 유입된 이민자들 대부분은 빈민 신세를 면치 못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차별받는 위치에 있던 이들이 바로 여성과 아이들이었다. 여성의 지위가 나아지고는 있었지만 아직 성인 여자에게 선거권이 없었던 것은 물론 사회로 나가는 능력을 펼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여자아이들이 수학보다 살림과 바느질을 잘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던 시대였다. 이렇듯 여성이 정숙하고 순종적이기를 기대하는 시대에 소설은 여성이 사회적으로 자신을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돌파구였다. 그리하여 이 시대의 소설은 억압된 여성성을 일부 해방시킨 진취적이고 독립적인 여성상을 그리면서도 온 가족이 둘러앉아 있기에 부족함이 없는
건전한 내용과 산업화로 급변하는 시기에 변치 않는 도덕률과 일상의 감성을 담아내야 했다. 아직까지는 소설이 독자들에게 사회의 주류 가치관에 반하는 혁신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닌 탓이었다. 이런 점에서 빨간머리 앤의 가장 도드라진 장점은 생기발랄한 주인공과 낭만적인 줄거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빨간머리 앤이 오늘날까지 여전히 사랑받는 걸작으로 남을 수 있었던 힘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변의 따뜻한 시선을 잃지 않고 시행착오를 거치며 밝고 당당한 모습으로 자라나는 고와 소녀의 성장기가 갖는 매력이 있을 것이다. 소설의 끝에서 애는 가진 능력을 마음껏 펼치며 원하는 목표를 향해 곱게 뻗은 길을 걸어 승승장구하지 않는다. 그렇게 뻗어 있을 것만 같던 길 위에서 원대한 포부를 잠시 접고 무엇이 나올지 모를 길 모퉁이를 접어든다. 애의 발목을 잡은 것은 어쩌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중한 것을 지키고자 꿈을 보류하는 아름다운 희생정신이었을 수도 있고, 가족 간의 사랑과 여성의 희생에서 소박한 행복을 찾는 시대적인 압박이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앤이 보여준 가치는 현재에도 의미가 있다. 예기치 못한 그 길에 잔잔한 행복의 꽃이 피어나리라는 긍정은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의 삶을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유난히 환하고 선명하게 반짝이는 별빛 아래 소담스레 피어나 흩날리는 새하얀 사과꽃들, 장밋빛 노을이 내려앉은 들판과 골짜기, 그 위를 스쳐가는 향긋하고 상쾌한 바람. 앤과 함께 이곳 에이보니의 들판에 앉아 잠깐 쉬어갈 수 있다면, 그래서 한 소녀가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소통하며 어엿한 숙녀로 자라났다는 전설을 떠올릴 수 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휴식과 위로가 어디 있으랴. 박혜원. 작가 연보 루시 모드 몽고메리. 1874년 11월 30일 캐나다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서 아버지 휴존 몽고메리와 어머니 클라라 울러 맥리사에서 태어났다. 1876년 생후 21개월 만에 어머니를 잃고 캐번디시에서 우체국을 경영하던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에게 맡겨졌다. 1884년 제임스 톤슨의 사계의 영감을 받아 시 가을을 썼다. 1887년 아버지가 캐나다 서부 프린스 엘버트에서 메리 맥레이와 재혼했다. 1889년 어려서부터 일기를 썼지만 그동안 썼던 일기를 모두 없애고 새롭게 다시 쓰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1942년 죽을 때까지 쓴 일기가 아직 남아있다. 1890년 아버지와 함께 살기 위해 프린스 엘버트로 갔다. 샬럿타운의 지역신문인 데일리 패트리어트에 시 로플스 고제서를 발표했다. 1891년 계모와의 불화와 향수병으로 캐번디시로 돌아왔다. 1893년 교사 양성 학교인 프린스 오브 웨일스 대학에 5등으로 입학했다. 1894년 샬럿하우스에 있는 프린스 오브 웨일스 대학을 졸업하고 2급 교원 자격증을 취득했다. 7월에 비더포드 초등학교의 교사로 부임하여 1896년 6월까지 근무했다. 1895년 1급 교원 자격증을 취득했다. 노바스코사주 헬리팩스에 있는 델하우지 대학에서 1년 동안 영문학을 공부했다. 1896년 프린스 에드워드 섬의 벨몬트 16번지 초등학교에 부임하여 2년간 근무했다. 1898년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외할머니가 하던 우체국 일을 돕기 위해
캐번디시로 돌아왔다. 1901년 신문과 잡지에 글을 쓰면서 이름을 알렸고 데일리 에코의 기자로 일했다. 1907년 여러 출판사의 외면을 받다가 인쇄 500달러를 받고 LC 페이지사에서 빨간머리엔을 출판했다. 1908년 MANWAJ 클라우스 일러스트를 넣은 빨간머리엔이 미국에서 출판되었다. 책 출간 후 낭만적인 소설 내용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1909년 빨간머리엔에 대한 독자들의 뜨거운 반응에 후속 작품인 에이버니의 앤을 발표했다. 빨간머리엔이 스웨덴에서 처음으로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1911년 외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우체국일을 그만두고 장로교의 이완 맥도널드 목사와 결혼했다. 1912년 단편들을 모아 에이버니 연대기 1을 발표했다. 1915년 섬의 앤을 발표했다. 1917년 앤의 꿈의 집을 발표했다. 1919년 미국에서 빨간머리 앤이 무성영화로 제작되고 상영되었다. 1920년 단편집 에이버니 연대기 2를 발표했다. 1927년 에밀리 시리즈의 완결판인 에밀리 퀴즈프리를 발표했다. 1935년 대영 제국 훈장 4등급 OB1을 받았으며 캐나다 여성으로서 최초로 왕립 학회 회원이 되었다. 1941년 약물에 의존해야 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다. 1942년 4월 24일 토론토의 저택에서 68세로 세상을 떠났다. 평생 사랑했던 고향 프린스 에드워드 섬으로 옮겨져 캐번디시 공동묘지에 묻혔다. 네, 여기까지 책 표지와 작품 해설 그리고 작가 연부에 대해서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1편부터 38편까지 차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